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 집객. 제가 좀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포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에 다시 복귀를 해주시고 계신데, 박준서 연구위원님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의 식사, 오늘의 맛있는 식사. 또 엔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근래에 사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만 해도 주가가 상당히 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연초 대비로 보면 거의 뭐 70%에 육박하는, 사실 말씀하셨던 일들이 올해 실현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이 P&T에 대한 뭐 정리부터 뭐 이제 실적 시즌 얼마 이제 안 남았잖아요. 이제 네. 실적에 대한 퓨리뷰 이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P&T 요즘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뭔가요? 외국에서 이제 뭐 BOFA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고, 그러면서 외인 수급들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 네. 근데 전반적인 띠은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네. 게 가장 큰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과 한국을 나눠봤을 때 당연히 캐펙스의 성장률은 미국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 지금 대응하는 업체들이 누가 있냐라고 봤을 때 한국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글로벌리 봤을 때도 당연히 한국 업체가 그 수혜를 받는 구간에 네.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런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제 사실 숫자로 이제 찍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네. 보고서 따끈따끈하게 발간된 보고서를 딱 보면 첫눈에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을 낮추셨어요.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장비사들의 문제는 아닌 음. 것들이 많고, 네. 항상 장비사를 분석을 할 때 가장 좀 어려운 게 언제 매출 인식이 되냐, 그쵸. 그게 네. 좀 시점이 항상 잡기가 힘든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영향이 좀 지속됐다. 네. 그리고 플러스 이제 고객사들의 공장 증설도 조금씩 좀 더뎌지는 것. 그러니까 네. 장비는 공장이 이제 건설이 되면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시운전을 돌리고 매출 인식을 하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들이 조금씩 늦어져서 매출 인식이 지연돼서 사실 2분기 프리뷰에서는 당연히 이제 컨센서스 대비는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어느 일정 물량들이 네. 좀 지연이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현재 지금 연구위원님이 보시는 그 2분기 매출이나 이익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2분기는 일단 1분기와 비슷한 레벨의 수준에서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은 1,13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9억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의 실적은 좀 더 상향 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조삼모사인 네, 거예요. 그렇죠. 약간 늦어진 거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회성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희가 P&T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있는 그 시계열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강력할 거다. 사실 이건 계속 얘기했는데 계속 강력해지고 있는 건가요? 더 강력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일단은 첫 번째는 북미 IRA가 통과를 하면서 네. 지금 JV 설립이나 뭐 아니면 지금 미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모멘텀들이 붙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2025년, 6년에 굉장히 국내 셀 3사가 미국에 증설을 많이 할 걸로 보는데, 네. 그 시계열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스타팅의 포인트에 지금 이제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7월, 8월, 9월에는 SK 온이든 삼성 SDI든 좀 강력한 모멘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 먼저 선반영된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실제로 나왔을 때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쉬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의 수주 증가 모멘텀 같은 것들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2026년까지, 왜냐면 OEM 업체가 3년 정도에 이제 증설이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양산까지 들어간 게 3년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2026년까지 보이는 게 지금 이제 23, 4년에 발주가 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지만, 27년에 또 24년이 됐을 때는 또 다른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재밌는 전체적인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면, 국내 업체들이 먼저 미국에 들어가면서 많이 증설을 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OEM 업체, 그리고 유럽에 있는 신규 셀 업체, 최근에 미국에 있는 업체, 뭐 이런 업체들도 좀 양산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반기에 붙어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셀 3사의 스케줄도 중요하지만 한국 업체들이 어떠한 유럽에 있는 업체들과 미국에 있는 업체들과 어떠한 물량으로 또 물량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내년까지는 모멘텀이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가 좀 본격화되면서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도 공장을 증설하는 이제 모멘텀이 본격화되는데 사실 유럽도 비슷하잖아요. 유럽도 뭐 유럽판 IRA 같은 것들이 나온 건가요? 네. CRM이라고 해서 네. 올해 3월 달에 좀 이제 핵심 광물 같은 것들이 나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폐배터리도 써야 되고 지금 공장 증설도 이제 뭐 전반적인 이런 생태계를 조성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더디게 증설이 들어가는 네. 건 맞습니다. 그 유럽도 방향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증설 물량분들 한국 업체들이 지금 많이 좀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럽에 있는 업체들의 물량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한 번에 다 나와도 좋기는 한데 이게 바톤 터치하듯이 순차적으로 네. 이렇게 착착착 늘어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제 지금 이제 매출 이식이 사실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네. 기존에 이제 맨 처음에 발주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종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수주 잔고가 매출 인식이 되면 줄어드니까 수주 잔고의 추이는 계속 증가하는 건 맞나? 절대적인 크기는 커지지만 인식하고 또 수주 받고 막 이런 상황에서 계속 늘어야 좋은 거잖아요. 네.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는 계속 2021년 뭐 2020년부터 계속 수주잔고도 올라왔고 네.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면 성장 기업은 결국엔 선행지표가 수주잔고인데 네. 이게 꺾이는 시점에서는 성장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의문을 가는 게 당연한 건데 대규모 팩토리들의 이제 증설이 많기 때문에 예.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는 좀 무난히 이러한 성장이 플로우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눈에 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고객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원래 이제 고객사가 적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갑자기 어떤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떤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객사가 다변화됐다는 것 자체도 당연히 P&T의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겠지만 그냥 저희가 영업 환경을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경이 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국내 셀 3사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글로벌적인 관점에서도 어차피 국내 셀 3사가 좀 탑티어급의 네. 셀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기반으로 해외 쪽 영업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런 전극 공정에 있는 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P&T 공장 탐방을 가서 네. 쿼터를 보고 왔는데 진짜 거의 건물이 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장비가요? 네. 한 130m 정도 되고 높이가 130m 요? 8, 9m가 됩니다. 엄청 큰데요? 네, 지금 쿼터 같은 것도 계속 커스터마이징이 되면서 대량 생산의 특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생산하는 거에 특화되면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없는 업체라고 보고 있고 그 네. 안에서 이제 소수의 업체만이 이러한 것들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P&T가 좀 캐파라든지 이런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적인 관점에서도 무조건 찾아가야 되는 업체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 P&T가 갖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뭐 커스터마이징하는 능력.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그게 조금 더 확실하다고 느껴진 게 그 장비의 크기를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게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장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30m, 9m면 진짜 엄청난 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문제없이 사실 잘 만들어냈고 그런 트랙 레코드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무형적인 것도 저는 충분히 주가라는 부분에 가치로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해 주셨어요. 네. 이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 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대한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로 보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뭔가를 이익단에 많이 상향 조정했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지금 현재 흐름에서 지금 국내 장비 업체들 24년 평균 PE가 이제 19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19배로 올라오면서 하지만 여기서 저는 좀 아웃라이어 뭐 전고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웃라이어 좀 섞여 있는 것들을 좀 제외했을 때 한 네. 17배 정도로 평균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P&T는 상승 여력이 이만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 저희가 리딩 업체들은 원래는 프리미엄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제 PE를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현재 주가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TP가 뭐 92,000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이걸
공격적으로 높게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퍼포먼스가 정말 목표 주가까지 가는 그 길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항상 목표 주가만큼 가지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현실성 있는 목표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다만 저도 주식시장에서 꽤 오래 있었고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은 하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장비주 사실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의 이런 사이클들을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주가 사실 모멘텀이 뭐래 있는데 길다고 하더라도 끊기고 나면 또 사실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좀 녹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하반기에 모멘텀이 굉장히 셀 걸로 일단은 주가를 보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업체가 지금 이때까지 걸어온 길들을 보면 굉장히 2차 전지 장비에 전극 공정 장비를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업체의 결국 트랙 레코드가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소재에서도 국산화를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PNT 같은 경우도 뭐 건식 공정 같은 그런 네. 장비, 차세대 이제 코팅 장비를 네. 개발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소재 장비 쪽에서도 일본의 뭐 드럼통, 네. 타이타늄 드럼통 같이 동박 생산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 한국 업체들이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좀 국산을 해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PNT가 있고 독일의 알루미늄 압출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지금 독일에서 거의 뭐 독점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다른 이제 소재도 사이클이 커져가는데 그러한 장비들을 생산하는 그런 추가적인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돈을 이제 예를 들면 뭐 단기는 아닙니다. 수주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돈을 꽤 오랜 기간 벌겠지만 어쨌든 좀 더 투자의 사이클을 길게 봤을 땐 그것도 단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 많이 번 돈으로 무엇을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PNT가 이쪽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자신감, 그런 트랙 레코드를 통해서 다른 쪽, 아직 우리가 영역을 뻗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성공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충분히 응원해 줄만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또 모멘텀으로서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다면 설레발 한번 쳐보면 약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 저희가 지금 보수적으로 산정한 저희 그냥 국내 평균 정도 되는 이 멀티플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하는데 연구원님도 동일한 기대 하시나요? 뭐 일단은 평균 정도의 P의 목표 주가를 산정을 했고요. 뭐 추후에 이 업체의 행보에 따라 또 투자가들이 원하는 모습들이 또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시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제 목표 주가보다 업사이드도 있을 수 있고 아직 한국에서 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비들도 좀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업체가 좀 방향성을 잘 잡고 개발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다른 또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은 아마 저희 박주선 연구위원님께서 꾸준하게 방송에 출연하셔서 아마 업데이트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PNT에 대한 좋은 내용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응원하게 되네요. 뭐 국산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천병 같은 느낌이 좀 있는 장비주는 대장주잖아요. 그렇죠. 대장주가 잘해야 사실 이제 동생들도 같이 쫓아오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러우셨나요?